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접경 지역에 붙어 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번 조치는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공매도로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을 약탈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고 명확한 목표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하니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언론의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을 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고. 네. 당은 뭐 대개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를 그만두라는 소리거든요. 네. 예, 그냥 낯선 데 가서 죽어라. 그건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 많았습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서구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정부 여당이 정책 이슈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네. 주식 공매도 금지가 나왔습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가 들어서면서 연일 국민의힘에서는 이슈 몰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김포 서울 편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한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 같은 당 내부에서도 이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둔 정치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오늘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나와 계신데 사실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아무래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또 계셨으니까 사실 뭐 메가시티 전략 이것도 나오는데 그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얘기를 진짜 해주시죠.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필요하다고 보죠. 그리고 이 정쟁으로 흐른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김포 편입 문제가 제기된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필요성. 그건 여러 차례 20여 년 가까이 제기되어 온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분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많이 몰아갔잖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여기 지도를 가져왔는데 여기 지도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지도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네. 이 김포는 경기도하고 접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도로 가기에도 애매하고 북도로 가기에도 애매해요. 네. 그래서 그 김포를 남도에 넣어야 된다, 북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김포는 한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양시하고 이제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고 이쪽 남쪽으로는 인천하고 서울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김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도의 남도나 북도로 가는 것보다는 서울로의 편입이 더 낫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네. 주민들의 염원이 저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차제의 이 행정 구조가 개편되는 거잖아요. 아주 지엽적이지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때 만들어 놓은 행정 구조를 이대로 가는 것이 국가 이용에 효율적이냐? 이거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규모의 이 경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메가시티로 해서 각 권역별로 예를 들면은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데는 금융과 물류 중심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광주, 호남은 역사 문화 그리고 뭐 농생명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메가시, 메가도의 개념으로 간다면 훨씬 더 국토 효율성도 높아지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시점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12일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다소 입장 발표가 늦었던 것에 대해서 뭐 여론을 살피느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주도해 나가는 이슈에 좀 휘말려서 이슈를 크게 만들어주는 걸 좀 경계해서 침묵을 지켰던 건지 저는 어떤 뭐 거라고 이재명 보세요?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처음에는 무시 전략으로 나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뭐 필요성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여론조사에 보면 다수의 그 국민들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충분히 여권 내에서도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총선용 일종의 포퓰리즘적으로 놓은 그러니까 이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이슈화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 전략을 했던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이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는 고양, 하남 뭐 이 지금 구리 이런 데서도 들썩들썩하니까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의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는 민심이 동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들의 입장도 고려를 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달에 대정부가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 지금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강력권 5개, 그러니까 4개를 중심으로 하고 3개의 특별 자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을 먼저 육성하자는 이야기를 벌써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 메가시티 부분은 사실은 그런 식의 논리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지금 뭐 서울의 지금 이 메가시티로 온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서울의 패권이에요. 예를 들면 부산, 울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했다기 때문에 같은 그 연장선상의 메가시티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인접하고 있는 조그만한 도시를 서울이 중심이 돼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메가시티는 사실은 효율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방의 공동화를 넘어서 지방의 소멸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수도권에 버금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광역 단위로 이렇게 뭉쳐지는 형태의 메가시티가 필요한 것이지 예를 들면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가 무산됐다고 해서 부산이 중심이 돼서 경남에 있는 양산과 김해만 빼오는 식의 그런 식의 메가시티라고 한다면 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핵심 도시를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경남의 경쟁력 완전히 죽어버리는데 그런 식의 메가시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고 그런 국민들의 생각을 사실 민주당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9월달 이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생각하고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바하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자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것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명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접경 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이 내용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맞죠.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 입장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추궁했던 거는 이거를 말 그대로 찬반 프레임으로 갖고 가서 민주당을 잡아두려고 했던 건데 한번 보십시오. 내부에서도 통일이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등뿐만 아니고 아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와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논의한 적조차가 없고 심지어는 용산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도 사전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감설 얘기하니까 오보라고 딱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단독 드리블입니다. 결국은 강서 보선 이후에 본인의 공공한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로 아까 우리 조 시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건 행정체제 개편이고 국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던져놓는다? 저는 초반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문제와 공매도 문제 던지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책 이슈를 주도한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 공매도 문제도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바로 정무위원들이, 정무위원장도 우리 당 소속입니다. 정무위에서 불법 공매도를 비롯한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집권당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금감원장, 금융위는 모두 공매도 금지에 반대해 왔어요. 불과 며칠 전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그걸 발표를 합니까? 그래서 전 정책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잦아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집권당, 정부 여당 못 믿겠다. 오로지 표만 바라보고 정책을 던지면 이거 불안해 살겠느냐.
맞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표 말씀대로 아니 전 세계 수도 중에 접경 지역을 둔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국방부도 분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수도 방위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전 김기현 대표께서 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문제 출구를 논의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잘못하면 제가 볼 땐 김기현 대표가 독박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정해졌는데 집권당으로서 앞으로 총선 앞두고 많은 정책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치밀하게 논의하시고 국민 생활에 어떻게 되는지 바로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딱 나오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좀 차분하게 접근하셔야지 국가의 책임을 진 집권 세력이 자꾸 표만 보고 정책을 마구 던지면 정말 아니면 말고식이다 이런 이미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당의 정책 이슈 몰이에 민주당에서는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